자, 오로지 호텔리어가 궁금한, 호텔리어를 꿈꾸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호텔 다 알려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호텔 다 알려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식음료 파트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식음료 업장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매력적인 업장으로 꼽히는 바 업장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오늘 바 업장에 관해서 재미있고 솔직한 말씀해 주실 비스타 보컬의 김희루 호텔리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비스타 워커힐 리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루 바텐더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바에서만 경력을 시작했고 호텔 경력도 워커힐이 유일해서 전반적으로 호텔리어에 관련한 많은 지식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모아 이해하시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비스타 워커 리바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호텔이랑 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산임수로서의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아차산과 한강의 경치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한강뷰가 가장 멋진 곳 리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바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리바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한 지식을 궁금해하실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해드린다는 뜻의 reply, 그래서 그 reply에 re를 붙여서 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바에서 호텔리어로서는 5년차, 그리고 바텐더로서는 3년차인 막내 믹솔로지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믹솔로지스트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네요. 저희가 파트 1 때랑 마찬가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 업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 업장의 장단점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바 업장은 술과 관련된 지식을 보다 빠르고 자연스럽게 넓히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의 관심도 또 열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눈앞에서 보고 또 자주 접한다는 게 차이가 상당한 거거든요. 제가 5년 전에 바에서 파트타이머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데킬라와 럼의 차이도 몰랐어요. 보드카라고 해봤자 소주보다 더 독한 것뿐이지 뭐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위스키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가 아버지 세대만 자주 드시는 술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뿐이다가 자주 보게 되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도 가서 궁금했던 칵테일을 사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야간 근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실 텐데 페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호텔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호텔은 야간 근무자를 위한 복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은 우선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체 리듬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평균적인 바의 영업시간이 저녁 6시부터 3시 사이라서 보통 일어나는 시간도 낮 12시, 그리고 잠드는 시간도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퇴근하고 집에 가도 잠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평사원이 6시에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자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를 뜨는 거를 보면서 잠자는 게 굉장히 일상이 됐는데 초반에는 잠을 4시간이나 5시간만 자도 쌩쌩했는데 지금은 제가 또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암막 커튼도 집에 설치를 해놓고 항상 잘 때도 수면 안대를 착용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야간 근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야간 근무가 이제 3교대 하는 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일이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 건강관리 힘쓰는 게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도 호텔리어들이 그 부분 신경 쓰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몸에 네.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죠. 네, 그 부분은 사실 바 업장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3교대 근무의 전체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특징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 업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 호텔에서 그 식음료에 속해 있는 부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죠. 네, 트랜스퍼를 그렇죠. 해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성장도 시켜주고 개인 차원에서 개인이 지원해서 옮기기도 하는데 혹시 뭐 이 부분 청취자분들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바텐더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바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바텐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장으로 이제 이준하 호텔리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퍼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고립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호텔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부서와 이제 친밀한 이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호텔 생활을 하기에도 편하거든요. 물론 본인께서 친화력이 있으시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식음료 부서에서 높은 직급으로 개인적으로 그 승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많은 손님들이 더 찾고 많은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쉐이커보다는 이제 다른 부서로 이직을 신청하셔서 조금 더 다른 이 오퍼레이션적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다른 방향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업장마다 음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네, 식음 업장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케 소믈리에나 비어 소믈리에나 뭐 그 주류 관련된 걸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업장마다 계시기 때문에 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 업장으로 가셔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서 또 프로모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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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내가 꼭 반드시 바에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데 바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업장에서 사람을 채용하더라. 그럼 업장에서 바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에서 근무하시다가도 이게 이제 그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하고 직원들을 컨트롤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니징을 하는 방법을 익히려면 일반 업장도 이제 경험을 해보는 편이 좀 좋습니다. 또 회사에서 그걸 장려하고 그래서 그런 의도로 트랜스퍼를 회사에서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일호 호텔리어님은 어떤 면에서 그 바 업장에 대한 만족감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일단 바텐더로서의 만족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텐더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바에 입장하실 때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곳이 이 바고 또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직원이 바에 있는 이 바텐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텐더의 역할, 이 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또 성향이 그 전문 용어로 관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심을 받는 걸 좀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제가 또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바텐더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이제 시선을 받거나 손님들이 모르는 이런 술에 대한 지식을 제가 알려드렸을 때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기쁨을 느끼죠.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모든 바텐더들의 공용된 얘기겠지만 제가 만들어드린 칵테일을 좋아하셨을 때도 당연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준하 호텔리어님께서 저한테 바를 덧붙여서 이 식음료 부서의 만족도를 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식음료 부서의 장점에 대해서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식음료 부서를 꼭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다른 부서보다 식음료 부서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텔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존재하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이 생활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본인께서 학교나 다른 매체를 통해 호텔 산업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셨다면 그것들을 응용하는 데 이 적당한 출발점이 식음료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식음료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인차지가 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섹션별로 나눠서 그 섹션의 인차지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부서보다도 뭐 좀 빠른 시간 내에 인차지가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고객의 뭐 요구나 그리고 불만사항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보다 더 빨리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일희 호텔리언이 말씀하신 내용 적극 동감하고요. 혹시라도 호텔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메리트를 좀 가지고 가고 싶다. 나는 빨리 손님을 접해서 손님을 흔들하고 그 손님께 서비스하는 거를 빨리 익혀서 그 부분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음료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드려야 할 텐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인 질문인데 이게 질문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좀 재밌었는데 에이스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빠업장에서 에이스로 거듭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선 글쎄요. 저는 제가 에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장에 워낙 개인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바 업장에서 에이스가 되는 방법은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다음에 술에 대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손맛이 굉장히 좋으셔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대로 에이스가 되기보다 내가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절대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직접 겪고 후회스러움에 견디기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하시고 호텔에 대한 지식이 많으셔도 이 근태를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배님들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호텔 어디를 다니셔도 항상 밝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성은 이제 그 사람의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덕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은 물론이고 같은 호텔 직원에게도 먼저 밝게 인사한다면 나중에 이 호텔에서 생활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능숙하게 여러분께서 충분히 터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막내 때는 정말 덤벙대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김일희 호텔리어랑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W 호텔이죠. 네. W 워커힐 호텔에서 잠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복도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던 김일희 호텔리어의 모습을 제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렇게 잊지 못할 정도로 강인한 인사가 심어줬는데 사실 이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네. 그 내부 동료들한테 호감을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뭐 그렇죠. 상호간에 그 교류를 하거나 그리고 업무적인 협업을 할 때도 이미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바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호텔리어들에게 혹시 어떤 자격증이나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될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바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말들이 많죠.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이 한국 그 호텔에 방문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관광객 비율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하면서 한 번도 중국인 관광객이나 일본인 관광객을 못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분들을 응대함에 있어서 제가 이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상황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텐더로서 일을 하실 때 조주 기능사나 아니면은 조주를 잘할 수 있는 자격은 솔직히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칵테일이나 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적응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알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청취자분들 중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늙은 호텔리어의 이야기 몽돌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준호 호텔리어님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저는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호텔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금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몽돌님의 호텔 관련 블로그는 뭐 워낙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네, 보고 그렇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거진은 뭐 호텔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아비아라든지 그리고 온다라고 또 호텔 관련된 라이트한 잡지가 하나 또 있어요. 숙박 관련된 뭐 이런 류의 매거진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 열어서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페이스북 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 다음에 바로 녹음하실 그 안한경 지배인님도 호텔 앤 레스토랑에서 이제 최규환님이 작성해준 컬럼을 지금 또 공유를 쉐어를 해주셨는데 좀 이런 칼럼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 당장 내가 그 정도의 인차직급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일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기 일을 애정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가뜩이나 호텔 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일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내가 할 사업의 전반적인 뭐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유행이라든지 지금 뭐 트렌드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본인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뭐 열의를 갖고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진행을 잘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잘 풀어서 또 도와주시네요. 아, 네. 제가 너무 제 얘기만 많이 했죠. 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호텔 다 알려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던지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코멘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호 호텔리어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호텔에 자리 잡고 근무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때 기억을 좀 살려서 취업 초기에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취업 초기를 생각하니까 이제 막내 때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정말 많은 게 낯설고 어려웠죠. 근데 일적인 부분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었던 게 이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지배인님부터 주임님, 뭐 선배 사원님 이렇게 사원 선배님 이렇게 여러분이 존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일을 시키세요. 근데 일을 그냥 주시는 대로 하면은 물론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선배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A라는 선배님이 계시고 B라는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A라는 선배님과 일을 할 때 A라는 선배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을 습득을 했어요. 그 방식 그대로 그 다음날 B라는 선배님과 같은 일을 할 때 B 선배님께서 이제 A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죠. 네.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 정말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그때 같이 일했던 선배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들으시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일을 좀 해보시고 싶은가요?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죠.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막내였던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눈치가 없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A 선배님에게 배웠던 일을 B 선배님하고 할 때 B 선배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은 A 선배님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많이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두 선배님의 일하는 방식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A 선배님하고 일할 때는 A 선배님의 스타일대로 일을 하고 B 선배님과 일할 때는 B 선배님의 스타일대로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이 이 막내 때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호텔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네. 저희가 교대 근무기 때문에 각 시프트마다 인차지 분들이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배운 선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작업 방식을 다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뭐 다시 그 부분을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호텔에서 훈육을 받고 있구나. 내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들 중에 나랑 조금 더 적합하고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프레스를 느끼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편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사시대 크루가 준비한 호텔 다 알려줌 시그널 파트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일호 호텔리어님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하면서도 들으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재밌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런 참신한 프로젝트 정말 앞으로 이 팟캐스트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호텔 다 알려줌을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를 이제 채찍질을 해주시고 밀어주고 당겨주셨던 우리 호텔 업계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조언이 호텔리어를 꿈꾸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알려줌 컨텐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을 때 지금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후에 정말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셔서 또 이 멘토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예비 호텔리어 분들께 정말 좋은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번 주에 저희 그 리바에도 신입 직원이 3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참여할 때랑 제가 그 전에 일했을 때랑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 친구들에 대한 그 고충도 제가 같이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 친구들이 호텔리어로 성장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더 앞장서는 그런 호텔리어 김미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바 편은 녹음을 한번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녹음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 뷔페업장 그 지배님 모시고 호텔리어를 모시고 같이 녹음을 진행했었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뷔페업장 그 호텔리어 분의 녹음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네.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지금 다시 와주신 건데,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고 지금 김일우 호텔리어도 컨디션이 안 좋은 와중에 좀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그 김일우 호텔리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다 알려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